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삼시세끼 차리는 일도 큰 부담이 됐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식마저 어렵기 때문에 이 끼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집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반대로 직콕 문화가 확산되는 틈을 타서 수혜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된다. 또 물가 상승과 노동력을 생각하면 가격도 그리 나쁘지 않다. 바로 이런 장점들을 내세운 밀키트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또 유명한 음식점까지 이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 만큼 그야말로 밀키트 전성시대입니다. 밀키트 사업이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지금 세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코로나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식품 산업은 그중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지는 분야로 꼽힌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도 간편식과 밀키트 시장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 중이었다. 요즘 밀키트는 없는 게 없을 정도다. 또 손질한 원재료와 맞춤 양념 등 조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요리에 더욱 가까워졌다. 지난해 밀키트 시장은 2천억 원 규모다. 2017년만 해도 100억 원에 불과했던 밀키트 시장 규모가 3년 새 20배 커졌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귀차니즘과 직접 조리해 잘 차려진 식사로 한 끼를 누리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혼재한 결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밀키트는 창업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식문화 트렌드를 꿰뚫고 있는 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를 만나본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제가 듣기로 지금 컨설팅 업계에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 업계에 발을 디딘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TG 유베이스의 대표 컨설턴트를 하면서 원래 우리나라의 콜센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계에 콜센터를 셋업하고 리엔지니어링 하는 일을 하다가 삼성 CS 아카데미의 대표 컨설턴트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에 마케팅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2016-17년도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분야까지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컨설팅 업계에는 그냥 쭉 계셨다고 뭐 말해도 과언은 아니군요. 네.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력 업종이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좀 어떤가요, 상황이? 네, 맞습니다. 실제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하는 컨설팅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소상공인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외식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의 밀키트 컨설팅을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시대로 좀 외식은 제한적이 됐고 또 여행 또한 뭐 국내 여행이나 캠핑 뭐 이런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1, 2인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밀키트 시장이 좀 꾸준히 성장세를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밀키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김상미 대표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어서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력을 좀 봤더니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서 좀 컨설팅 업무를 좀 하시다가 마케팅 컨설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 창업 또 뭐 운영 전문가가 되신 건데 이렇게 좀 변신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대기업 컨설팅을 했을 때와는 달리 2016년에 대기업 컨설팅을 하다가 2016년도에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이때 제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됐던 건 뭐냐면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시는 전통시장과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많은 O2O 서비스나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잘 모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6, 17년도 이후에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운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대기업보다는 B2C에 조금 더 방향성을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뭐 대기업은 뭐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금도 아마 뭐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절차, 뭐 프로세스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위주로 해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해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 다양한 이런 그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을 가지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의 고도화 작업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의 초기 창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템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얼만큼 검증이 돼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적은 편이고 전문성도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나의 아이템을 객관화시키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고객을 정해주고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O2O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운영 사례들을 통해서 나의 사업 계획서를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창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한테 맞는 이런 브랜딩 전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은?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은 정말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근데 왜 어렵냐면 실제 대기업처럼 많은 비용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브랜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대중에 맞추어진 그리고 일반화된 이런 툴들 그리고 가능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브랜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낙원 악기상가에서 케이블을 팔아요. 근데 이 커스텀 케이블을 파는데 커스텀 케이블을 사러 오는 오프라인 고객들은 음향에 종사하는 분들이겠죠. 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집에서 내가 커스텀으로 오디오를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 커스텀 케이블을 검색하느냐?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인데 사실 유튜브는 사용 방법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검색할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구글에서 이 상품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런 쇼핑몰, 이 무료 쇼핑몰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구매해서 써봤어요라는 거는 블로그 영역이죠. 블로그 영역에도 어느 정도 브랜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 같은 경우도 실제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도 상품을 올리고 이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 이 상품을 썼던 고객들의 후기들을 저희가 네. 다시 한번 가공해서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돈은 많이 들이지 않지만 고객이 검색하는 동선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다 노출되게 하는 그런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합니다. 네. 자, 이미 뭐 창업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좀 사례를 들면 이런 분들이 뭐 사업이 잘 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조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고 싶다. 내지는 잘 안 되니까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 해법을 좀 찾고 싶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어떤가요? 이 컨설팅에도 좀 타이밍이란 게 있을까요? 네,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기를 권해드려요. 전에, 아예 사업 시작 전에. 네. 맞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이드가 명확하면 실제로 방향성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가이드 없이 나 혼자 나의 경험과 내가 아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10명이 창업하면 9명이 망한다라는 이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망할 확률이 좀 적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사업 3년 차 정도 되거나 네. 매출로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월에 한 7천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저희 MN 컨설팅 연구소에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은 7천인데 과연 내가 매월 매년마다 10억에서 7억 정도의 이런 매출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세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장사를 하면 이 정도 매출은 이 정도 매출은 올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아이템이 트렌드에서 잊혀지는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컨설팅을 이 타이밍에 받는 건데 안정화가 됐을 때 브랜드력을 갖다가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갖다가 실제 지역 기반이었던 브랜드가 글로벌화되거나 국내의 전국구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브랜딩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야, 이게 우리가 컨설팅 뭐 하면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할 것 같기도 하고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뭘 또 굳이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분들을 좀 근데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컨설팅을 조금만 받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성공적으로 좀 도와주신 분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제가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에는 안 맞지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미의 창업톡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많은 부분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템도 좋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오프라인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은 온라인에 어떤 그 브랜딩, 고객의 인지 동선과 구매 동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3년 전에 저한테 낙원 악기상가 상윤회가 미팅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낙원 악기상가는 동양에서 가장 큰 악기상가입니다. 네. 그리고 50년이나 된 악기상가인데 실제로 고객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광호 회장님 시절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대표님 컨설팅하는 모습을 3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네. 라고 얘기하셔서 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낙원 악기상가는 대략 300개 정도의 집합상가고요. 네. 50년이 된 우리나라 최고의 악기상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찾아온 이유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100% 전환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컨설팅을 저희 회사한테 받았어요. 네. 그 상인들이 다 네. 뜻을 모아서. 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교육을 하게 되고요. 12주 동안. 그리고 이 12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오프라인의 전통성이 있는 이 브랜드들의 아이템을 네. 온라인으로 옮기는 과정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 드럼을 판다. 그러면 솔로몬 뮤직이라는 브랜드가 네.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드럼 초보인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드럼 스틱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구매하고 드럼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종류별로 가격대는 어떻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블로그를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뭐 일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한 40년, 뭐 30, 40년을 진짜 그 자리에서 뭐 악기만 뭐 장비만 팔던 분들이 SNS 이게 뭐야부터 해서 어떻게 로그인해, 뭐 글은 어떻게 남기는 거야, 사진은 또 어떻게 올려, 그럼 어떤 사진을 올려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좀 원활했나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 셀카 찍는 방법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네. 얼짱각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소위 말해서 내 아이템을 찍기 전에 나를 모디파이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SNS에 가까워져야 되다 보니까 나의 인스타, 나의 페이스북, 이 SNS부터 나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나의 드럼에 대한 상식을 조금 더 길게 쓰는 블로그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네. 12주 동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재밌는 거는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네. 드럼이 팔리고 색소폰, 이 음향기기가 팔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 인생의 집합상가 중에 네. 낙원악기 상가는 엄청난 감동을 많이 주었던 그 소상공인 분들이시고요. 네. 야, 그 지금도 좀 네. 가끔 혹시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SNS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소통하고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몇몇 업체는 아직도 일부 좀 컨설팅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왜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보기와 달리 약간 오지랖이 좀 넓다 보니까 네. 뭐 낙원 악기상가도 그렇고 2016년, 17년에 창업했던 청년 창업 이 사장님들도 가끔 가서 이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네. 소통을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은 기업과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나의 옆집에 안부를 묻는 것처럼 소상공인 컨설팅은 함께 컨설팅을 받았던 대표님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한마디 파이팅, 그리고 작은 꿀팁이 그분들 인생에 있어서는 상당한 힘이 되고 매출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컨설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소통으로 지인의 역할로 네. 오랫동안 옆에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 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뭐 떠오른 산업이라고 할까요? 이 밀키트 시장 요즘 뭐 너도 나도 뭐 이제 가깝게 접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뭐 가정 간편식이라는 이름의 뭐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게 좀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밀키트는요, HMR이라고 해서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정 간편식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즉석조리 식품이다라는 부분으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이야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 가뚜기에서 나오는 네네네. 3분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는 HMR, 즉석조리 식품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간편조리 세트라고 합니다. 네, 간편조리 세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생기는 이 산업의 유형인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요리를 레시피 박스의 개념으로 원재료를 하나의 박스로 담는 것, 레시피 박스 또는 실제로 쿠킹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와 양념들을 레시피 카드와 함께 담아서 판매하는 것을 밀키트라고 하는데 현재로는 특히 일반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밀키트 시장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뭐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네, 밀키트는 2017년에 실제 밀키트 시장의 규모는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100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도 이유가 되지만 실은 1인 가구가 900만을 넘어서 100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방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주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밀키트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밀키트 프랜차이즈는 2019년 10월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 프랜차이즈만 등록된 게 30개가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등록을 앞둔 그런 밀키트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가정 간편식들이 상당한 산업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상인들께서 그럼 나도 이 밀키트 해보고 싶어. 그럼 단계별로 좀 어떤 준비,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건가요? 네. 실제 식당을 하는 사장님들은 첫 번째 허가사항이 하나 필요해요. 그건 네. 뭐냐면 우리 식당에서 할 거면 즉석 판매 제조 허가라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온라인으로도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통신 판매 허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허가를 득하시고 네. 그러면 이 허가는 각 지자체의 위생과에 가서 허가를 내시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매장 안에서 밀키트를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포장인데 포장은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 다 황당해 하시는데 뭐냐면 밀키트 패키지라는 게 그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배달을 할 때 보면 배달 용기가 있어요. 네. 그 배달 용기를 다시 말하면 패키지예요. 네. 이미 패키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키지된 상품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택배로 보낼 때 이걸 통신 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아이싱을 할 거냐 아니면은 배달은 그냥 저희가 이 보냉 박스 같은 데 이렇게 보내면 되거나 비닐봉투 같은 데를 활용해서 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스티로폼 박스라든가 일반 박스에 넣어서 패키지를 구성해야 되죠. 네.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아이싱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통신 판매하시기 전에 직접 우리 매장에서 하나 받아봐야 돼요. 발송을 매장에서 하고 매장으로 받아보면 네. 운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파손이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테스트를 통해서 다 위험을 해칭하시고 완벽하게 된 이 패키지를 가지고 그러면 통신 판매를 시작하는데 네. 여기까지 준비됐다고 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남았나요? 정말 중요한 게 브랜딩이에요. 네. 실제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하루에 10,000원씩도 광고비를 쓸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상암동에 매장이 있어요. 그럼 상암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를 대상으로 우리 집에 대한 광고를 만들고 10,000원 정도 네. 그리고 우리 고객이 누구냐, 고객의 나이대를 정해서 광고를 돌리면 온라인 광고가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TV 광고를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TV보다 더 많이 보는 게 SNS예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 광고를 올리고 실제 광고를 올리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에 나의 상품을 올려놓으면 고객이 광고를 보고 우리 제품을 인지한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죠. 네. 이거를 저희가 어려운 말로 인지동선과 구매동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까지를 맞추고 저희가 실제 밀키트를 판다라고 하면 네. 온라인에서 이 판매되는 밀키트들은 이미 오프라인 경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클릭을 눌러서 그 밀키트를 구매하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경험이 없어서도 온라인에 이 밀키트에 대한 설명을 보고도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도 잘 구매 동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온라인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대표님, 우리 상인들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뭐가 있었나요?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실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소상공인 분들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터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대기업은 대부분 신입사원을 뽑으면 신입사원 연수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기존 사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꾸준한 보수 교육을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사장님이 됐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우연히 또는 40 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이나 할까? 라는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치킨집이나 할까? 이런 생각으로 치킨집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망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지,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아이템을 실제 이 시장 안에서 이 아이템에 관한 우리 브랜드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가냐, 중가냐, 고가냐. 그리고 고객은 누구다. 이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돈 들이는 마케팅을 할 것이냐, 돈 들이지 않는 마케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은 O2O입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이 매장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시작한 나의 쇼핑몰이 너무 잘 돼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만드는 전략을 갖는다거나 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써야 하는가라는 재무적인 부분까지를 다 가리키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사실은 좀 지원해서 서울시면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면 경기도에 소상공인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할 만한 분들이 포기를 빨리 하면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 학교의 과정들을 다 맞추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주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망하는 율이 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를 보면서 개그맨 그 최양락 씨 부부가 네. 마지막에 성공한 이 그 순댓국집인가요? 네. 근데 순댓국집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거기서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네. 배웠다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돈으로 창업을 해요. 경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지 이 산업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현재 유행이 밀키트 프랜차이즈다. 전부 다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면 밀키트 프랜차이즈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사장님이 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창업하면 네. 훨씬 망하는 율이 적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 또는 뭐 오프라인에서 내 브랜드가 잘 되려면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꼽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장님의 마인드예요. 사장님이 왜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면담을 할 때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사업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닐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걸 저는 사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아이템에 대한 O2O 전략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서점으로 온라인에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은 교차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서점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주문율이 있는 지역에 오프라인 서점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시작하려는 이 아이템,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O2O 전략이 명확하게 있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브랜딩입니다. 이 브랜딩은 뭐냐면 어디서나 검색해도 우리 브랜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모든 채널에 나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 고객이 있는 채널에 나와야 돼요. 내가 30대 여성을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 그럼 적어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채널이 여러분이 운영하는 브랜드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여러분이 꼭 반드시 대표라면 여러분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준비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는 바로 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대표님들한테 지금 만약에 성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가는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실패를 크게 경험했을 때 중학생이었던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엄마, 새벽이 밝아올수록 어둠이 굉장히 짙어진대요 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선택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패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실패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성공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서 소상공인 모든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해야 또 한 상 차려야 이게 집밥이다. 이런 인식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 10명 중에 8명이 구매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 먹는 사람도 또 차리는 사람도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집밥 준비는 이제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도 곧 사라지겠죠. 결국 과열되는 이 밀키트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는 이 간편함에 더해서 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또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는 브랜드가 향후 밀키트 시장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